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드디어 실전 투자의 제6강 가장 빨리 10억을 모으는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행동 강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원래 이제 3강에서 해야 되는데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루다 보니까 좀 밀렸죠. 순서대로 그냥 계속 진행할게요. 다음 주에는 30억. 지난주에 저희는 1억을 가지고 3억을 모으는 A라는 사람이 있고 1억을 가지고 2억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간의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이 더 빠르다 사실. 그 이유를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돈을 모아야 된다는 어떤 조급함, 그것은 시간의 한계성 속에서 나와야 되는 재테크는 결국은 속도가 아니다. 방향이다. 속도는 누가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시간이 정해주는 거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빨리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나의 실력으로 하는 겁니다. 중간은 이거는 한 번 하다가 끊기면 끝장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뭐예요? 시간이라는 어떤 시스템, 즉 중력과 시간,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흘러가고 끌어내리는 거죠. 그것에 동행하는 어떤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이 전략이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그래서 가장 빨리라는 것은 결국은 속도가 아니라 연속성의 의미다. 끊기지 않는 연속성. 그 연속성은 결국은 주식시장에서는 뭐다? 복리의 개념을 활용하는 거다. 이걸 활용할지 모르면 사실 주식 투자를 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카지노나 포커 치는 거와 똑같습니다. 주식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은 복리예요. 이 복리의 개념을 모른다. 그러면 그냥 파생 상품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 복리를 주식 투자로 시간과 엮어서 나만의 전략을 만들어내는 거 뭐예요? 미국 주식에서는 미국 주식에 맞게 2만 개 종목에서 하는 거고 한국은 한국 시장에 맞게 2,000개 종목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징에 맞게 지금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은 이미 한국에 살고 계시니까 우리나라가 뭐로 먹고 사는지 아시잖아요.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모든 부의 몇 퍼센트? 70%가 수출에서 나와요. 한국, 독일, 일본, 대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이 수출이 없으면 그 나라들은 굉장히 위험하겠죠. 근데 지금 왜 주식시장이 한국만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신데 바로 이 수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 근데 그걸 또 중국이 뚫었죠. 화웨이, 기린, 부천 S칩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디지털 냉전 시대, 신냉전 시대가 오는데 한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 특히 한국하고 지금 독일하고 급냉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럽에서는 독일이 가장 먼저 식고 있고 한국이 아시아에서 또 가장 먼저 식어가고 있고 경제 성장률이 뒤처지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는 미국이라든가 혹은 다른 인도나 베트남 지역보다 경제 성장률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주식시장이 한 방향으로 쭉 뻗어가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어렵다. 그럼 여러분은 거기에 맞게 생존 전략을 구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생존 전략이 뭐예요? 저희 지금 6강.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뭐다? 그 성공 DNA. 시간과 복리의 성공 DNA를 갖고 루틴화해서 완성하는 거다. 몇 개 종목에서? 2,000개 종목에서. 그럼 나는 여기서 할 거냐? 아니면 미국으로 갈 거냐? 일단 한국이니까 한국 주식만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은 결국 주식은 해쳐 모여하는 건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봐라. 그러면 수렴과 확산하는 거다. 즉 복리의 개념을 활용해서 시간과 동행하는 나만의 생존 전략, 나만의 10억 모으기 전략을 갖고 간다면 결국은 수렴과 확산에 대해서 모르고는 여러분이 돈 모으기가 어렵다. 그 수렴과 확산의 개념을 지난주에 그래서 간단하게 했는데 오늘 한번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건지 계속 반복 숙달시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언어가 필요하다. 차트를 봐야 되는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즉 목표 주가가 쭉 올라갔을 때 더 올라갈 건지, 더 수렴할 건지, 더 확산할 건지, 아니면 다시 수렴을 할 건지, 수렴을 했는데 그 수렴에서 매수를 해서 가져가야 될지, 여기가 바닥인지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될 거잖아요. 최소한. 자, 그랬을 때 EBS를 여러분들한테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EBS를 알면 EPS가 맨 앞에 나오는 것은 높을수록 좋은 거고 얘는 가운데 있을 때는 낮을수록 좋은 거다. 그래서 가치 평가하는 것 제 7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포스코예요.
포스코 퓨처 M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총 매출액이 어때요? 2020년도 1조 5천억, 2021년도 1조 9,800억, 2022년도 3조 3천억. 제가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쓰지 말라 그랬죠. 핸드폰으로 보시거나 지금 안 보이시니까 그럼 쓰지 마세요. 이 자료들을 무료로 제가 유튜브에다 다 올려놨습니다. 한국경제 와우넷뿐만 아니라 무료로 이 자료들을 박한샘의 야간 수업이라고 유튜브에 쳐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 강의가 끝나고 매번 자료를 올려놔요. 한국경제 거기에는 우리 홈페이지에는 미리 올려놓습니다. 강의하기 전에 자료 다운받아서 미리 공부하라고. 금요일 날 저녁에 미리 올려놔요. 이 강의는 월요일 날 밤에 나가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PPT로 다 자료를 이미 1강, 2강, 3강, 4강, 5강 다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실 때는 이미 6강에 올라가 있어요. 자료 다운받는 법 유튜브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출액은 어떻습니까? 3조 3천억에 누가 포스코 퓨처엠이 시계로 보면 실적이 어떤가요? 실적이 12시죠. 연일 가장 600억, 1200억, 1600억, 이번에 2조 2700억. 매출액은 5조 4천억 예상되는데 실적은 계속 위로 나아가고 있죠. 근데 주가는 어때요? 이미 10배 났잖아요. 지난 3년간. 그러니까 시계로 그려본다면 매출액은 12시, 실적도 12시, 수익도 12시. 연일 신고점이니까 사상 최대니까. 문제는 뭐예요? 주가도 그런데 12시야. 찍었어. 12시 찍고 3년간 한 10배, 20배 나고 그다음 어떻게 됐어요? 최근에 마이너스 뭐 50%, 2차 전지주들 에코프로 BM이라든가 마이너스 60% 혹은 마이너스 65%, 3분의 1 토막 혹은 절반 반 토막 났고 있죠. 주가는 쭈루루 빠지고 있어요. 나중에 이런 주식이 다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네. 실적은 좋은데 가격이 6시까지 오게 되면 다시 리바운딩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3시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이럴 때 되돌림 현상이 나오게 되니까 짧게 매매도 가능하겠죠. 자, 잠깐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이걸 평가할 수 있습니까? 3시인지 12시인지 6시인지 여러분은 이미 알잖아요. PBR, PO 그리고 PSR. 이게 포스코든 현대자동차든 하이닉스든 어떤 종목이든지 현재가의 옆에 보면 다 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누르면 이런 재무제표가 다 나오죠. 그 재무제표에 보면 매출액이 어떻다, 당기순이익이 어떻다 다 주어지잖아요. 이걸 어떻게 돼요? 발행주식수로 나누라고 그랬죠. 그러면 PO든지 PBR든지 PSR이든지 그다음에 EPS든지 BPS든지 SPS든지 ROE,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굉장히 이거 하나만 이해하면 되죠. 그럼 총 7가지. 재무제표 보는 법이 마스터가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포스코 퓨처 M이라는 차트를 계속 봐왔는데 어떻습니까? 포스코 퓨처 M이 69만 원이에요. 네. 7월 28일 날. 69만 원짜리가 최근에 40만 원까지 깨졌었네요. 언제? 5강 때 올린 자리에. 근데 이거 갖고 지금 올리기만 했었지 제가 그때 강의 자료를 못 했죠. 시간이 없어갖고.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났잖아요. 지금 30만 원대로 주저앉았어요. 자, 그때 강의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RSI 보조지표를 봐라. 이 주식이 더 올라갈 건지 안 떨어질 건지. 60일선은 깨졌지 않느냐. 60일선이 안 깨졌었는데 깨졌다고 그랬죠. 정배열된 이후 이때가 언제입니까? 5월 중순. 가격은 30만 원. 28만 원 이후에 단 한 번도 60일선이 안 깨졌잖아요. 녹색선이. 그랬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처음으로 깨졌죠. 이 지점에서. 45만 원 지점에서. 언제? 9월 초. 자, 그런데 보통 그러면 뒷일이 일어날지 이걸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뒷일은 모르잖아요. 미래는. 근데 우리는 앞을 보는 겁니다. 앞을 보니까 RSI 보조자표가 75 이상 과매수 영역인 다음에 주가 폭등, 과매수 영역에서 어떻게 됐어요? 데드크로스가 났네요. 데드크로스가 나고 회복을 못 하잖아. 시그널선 위로 계속 역배열된 대로 회복 못 하죠. 지금 보니까. 그렇죠? 과매수 이후 RSI 보조지표 빨간색이 시그널선 녹색선을 75 이상에서 과매수 표시가 된 다음에 데드크로스가 났는데 그 뒤로 회복을 한 번도 못 하잖아요. 주가는 이 상태인데. 잠깐 회복됐다 다시 꼬꾸라지고. 그러면 어때요? 근데 60일선 이 주가가. 여기는 우리는 몰라요. 이 뒤로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얘가. 근데 이미 역배열이 된 뒤에
앞에 보니까 앞에 일어난 일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뒷일은 모르지만 RSI 보조지표는 이미 한참 전에 깨졌잖아요. 아,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여러분이 배우셨던 거. 역배열이 일어났다. 주가 폭등이 일어났다. 거래량 대량으로 터졌다. 그렇죠? 1번 역배열. 2번 거래량 대량 터졌어. 3번 주가 폭등. 저 앞에서부터 쫙 정배열해서 그 다음에 RSI 보조지표. 보니까 여기서 이미 신호가 나왔네. 그러면 여기서 역배열된 신호는 뭐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다 파는 거지. 근데 어떤 바보가 앞에 있는 이 수익률을 놔두고 여기서 뒤늦게 천주 10배 난 거 이때서야 다 팔겠습니까? 남아있는 3분의 1 혹은 추가로 샀던 거 빨리 다 엎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명절이 지나서 제가 업데이트 추가한 자료입니다. 똑같은 종목이에요. 아까 여기서 역배열됐었죠? 그리고 나서 역배열이 어때요? 확산되죠. 61선, 21선, 검은색 5일선. 수렴됐던 역배열돼 가면서 수렴됐다가 회복을 못하고 계속 확산되어서 주저앉고 있잖아요. 지금 33만 5천 원이에요. 앞에 신호들이 나왔죠. 역배열 1번, 2번 거래량, 3번 주가 폭등. 앞에 보니까 떨어질지 올라갈지 몰라 우리는. 근데 보니까 어때요? 이미 RSI 보조지표가 데드 크로스가 나왔잖아. 역배열 난 거 보고 이거 확인하고 아 D는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네. 당연히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보는. 근데 지금 확산되는 구간이잖아. 확산되는 구간인데 어때요? 거래량이 터졌습니까? 안 터졌습니까? 무슨 얘기냐? 주가는 폭락하고 있는데 수렴했다가 역배열돼서 확산되고 있는데 아래로 벌어지잖아요. 지금 이격이 갈수록. 근데 주가는 지금 떨어졌잖아. 그럼 내가 이걸 지금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실적이 사상 최대잖아. 포스코 퓨처엠이 앞에서 한번 해먹긴 했지만 근데 좋은 주식이니까 연일 실적이 사상 최고니까 주가는 근데 떨어지고 있어. 그럼 이 주식을 지금 살려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언제 살 거냐는 문제인 거지. 근데 지금 살려고 딱 보니까 가격 매력은 있어. 그럼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주가 폭락했는데 거래량 안 터졌죠.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직 안 되지. 과매도 영역은 맞아. RSI 보조지표가 25 아래로 내려왔네요. 과매도 영역이에요. 과매수 영역에서 데드크로스. 과매도 영역에서 이제 골든크로스만 남으면 되는데 거래량이 아직 안 터졌어. 사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네. 실적은 12시. 주가는 아직 6시가 아니잖아. 4시인지 3시인지 아직 몰라. 여기서 왕창 실어야 됩니까? 사더라도 아니죠. 신호가 나왔어도 분할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짧게. 이해되셨죠? 이런 거 분석하려고 그동안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여러분은 지금 벌써 구체적인 행동 강령. 어떤 행동 강령? 10억을 모으기 위해서 가장 빨리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세워요? 올라갈 때. 뜬구름 잡는 전략이 아니라 거래량이 터졌는지 확인하는 거죠. 1번, 정배열이 됐는지 확인한다. 2번, 거래량이 터졌는지 확인한다. 3번, RSI 보조지표가 과매도 영역에서 이렇게 지금 과매도 영역처럼 해서 골든크로스로 전환되는지 확인한다. 아직 전환 안 됐잖아. 얘를 만약에 이게 더 떨어졌다고 보면. 그 타이밍을 지금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서 비율 조율을 해야 할 줄 알아야 되겠지. 그걸 위해서 뭐를 배운 거예요? 네, 차트를 보고 1번 수렴 확산하는 거 배웠잖아요. 거래량 하는 거 확인했죠? 그 다음에 RSI 보조지표를 적용하는 거. 그걸 타겟으로 놓고서 내가 타이밍을 할 건가 말 건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목표 주가를 설정하고 가격 매력이 있는 점인지 상대평가를 하기 위해서 뭐를 배웠습니까? 그렇죠. EBS를 배웠잖아요. 리포트 나오는 거 보고 실적 나오는 거 보고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앞에서 이미 다 해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참 더 기다려야 됩니다. 반등 나와도 짧게 끊어치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누구? 포스코 퓨처엠. 자, 아니나 다를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고 있네요. 기관들은 팔고 있네. 잠깐인데 근데 팔았던 거 지금 살짝 메꿔주고 있죠. 개인들은 이제서야 저점 깨지니까 손절하고 있고. 하락 올라갔다가 하락 A파, 반등 B파, 하락 C파.
이게 나올 타이밍이기도 하죠. 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5%니까 이런 종목들, 에코프로 BM, 이런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자, 두 번째 종목으로 하이닉스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극과 극입니다. 한번 잘 볼게요. 하이닉스 실적 어떤가요? 연간 실적, 분기 실적. 2022년도 작년도죠. 매출액은 44조 원, 영업이익 6조 8천억, 당기순이익 2조 2천억. 2021년도에는 매출 42조 원, 42조 9천억이니까 43조 원, 영업이익 12조 4천억, 그리고 당기순이익 9조 6천억. 순이익이 쫙 올라갔다가 지난 1년, 2년 이렇게 급속히 떨어지고 있네요. 이번 연도는 어떤가요? 분기 실적으로 보면 되겠죠. 6월 달 2, 4분기에 매출 7조 3천억, 영업이익 마이너스 2조 8천억,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2조 9천억이니까 3조 원. 무슨 얘기냐? 10,000원 팔면 70,000원 팔았는데 30,000원 손실이에요. 40% 손실 나고 한다는 거죠. 1, 4분기 5조 원 팔았네요. 매출 5조 원, 영업이익 3조 4천억 적자, 당기순이익 2조 5천억 적자. 무슨 얘기냐? 5조 원어치 팔았는데 3조 4천억이 적자예요.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낸드 플래시 10,000원에 팔면 9,000원 손실 나고. 자, 그런데 하이닉스 3, 4분기도 마찬가지 1조 6천억 예상했는데 지금 1조 4천억대로 손실을 일단 메꿀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대적으로 강세예요. 하이닉스 주가 어떤가요? 쭉 올라갔죠. 7만 원, 7만 5천 원에서 얼마까지? 13만 원까지. 플러스 80% 급등 나왔습니다. 이번 연도. 자, 실적이 좋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실적이 좋았을 때는 주가가 거꾸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왜 떨어졌어요? 앞으로 먹고 살 게 없다, 하이닉스가. 주가가 실적이 안 좋아질 거다. 그래서 미리 떨어졌죠. 지금은 실적이 아주 소위 얘기해서 6 곱하기 3입니다. 개인 종목도 아니고 1년에 지금 10조 원씩 벌써 6조 원 가까이 적자 났어요. 상반기에만. 10,000원, 1조 원어치 팔면 5천억이 적자예요. 그러니까 아예 생산을 안 하죠. 자, 그러니까 뭐만 하고 있어요? 감산해야 먹고 사는 구조로 왔는데 지금 주가는 근데 이미 올라왔어요. 앞으로 HBM이라든가 이런 거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그런 걸로 지금 미리 땡겨서 올라오고 있죠.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가장 제가 봤을 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종목이 누구냐? 1등만 꼽아봐라. 하이닉스입니다. 왜? 실적이 받침이 안 되면 이 주식은 이제 폭락이에요. 일반 산에서 나무 하나 쓰러지는 거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고목나무 있죠. 그 산에서 가장 큰 나무 쓰러질 때는 산 전체가 울립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먹고 살죠. 근데 지금 적자예요. 이 기대감이 지금 살아나지 못하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앞으로. 저 적자가 이번 연도까지는 견뎠는데 내년도 또 10조 원 적자 난다고 생각해봐. 회복이 안 되면. 그러니까 감산을 지금 계속하고, 말이 감산이지 올스톱인 거죠, 사실. 자,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아까 포스코 퓨처엠 어떻습니까? 사상 최대 실적. 그런데 주가는 쫙 끌어올리고 폭락하는 거 살펴봤죠? 네. 지금은 하이닉스는 어때요? 실적이 어때요? 6시입니다. 이 6시가 언제 끝날지 몰라, 지금. 금리 올리기 시작하면 또 골치 아파져. 그렇죠? 네. 감산했는데 그 다음 안 되는데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 문제는 이제 실적은 6시야. 근데 주가는 몇 시예요? 6시를 지나서 아까 80% 올랐잖아. 9시에서 12시를 향해서 가고 있죠. 주가는. 누가? 하이닉스가 올라왔잖아. 6시에서 7만 5천 원, 7, 8천 원에서 13만 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9시를 지나서 12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9시에 12시 선상에 있는 거예요, 지금. 미리 갈 거 미리 땡겨온 거지, 실적을. 실적은 6시, 주가는 9시에서 12시 사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골치 아파질 수도 있는 거지. 가장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한 종목입니다. RSI 보조지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데드크로스가 났었네요. 얼마에? 12만 원에. 얘는 계속 아래로 내려오는데 주가는 버텼어요. 네, 기대감으로. 자,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다고 봐야죠. 주가가 올라왔을 때 가장 큰 수익이 나고 가장 큰 폭락. 플러스 20%, 마이너스 20%를 가장 연말까지 점쳐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이닉스. 개인 투자자들은 그동안 계속 샀네요.
옆으로 누웠을 때. 지난 한 달간. 그리고 나서 이제 팔기 시작하고 이미 외국인 기관들은 다 때려놓고 다 팔아놓고 요거 12만 원 깨졌을 때 살짝 지금 샀다가 팔았다 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하이닉스 어떻게 될까요? 바이앤홀딩으로 갖고 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매매로 짧게 끊어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은 3분기 실적도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이다. 무슨 얘기냐? 리스크를 즐기고 나는 수익률을 손실을 감내할 수 있다. 베팅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데 그런 거 원치 않는다.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기회비용 측면에서 좋고 나쁜 주식을 구분하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종목, 내가 감내할 리스크 얼마만큼까지 할 수 있을 건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박한샘의 투자 시계. 그렇죠? 그릴 줄 아시죠? 12시. 뭐가 12시예요? 아까 포스코 퓨처엠. 실적은 12시를 가고 있죠. 계속 11시 59분, 12시 계속 솟구치고 있잖아. 연간 실적, 분기 실적. 반면에 주가는 어때요? 이미 몇 바퀴 해먹고 12시 지나서 지금 3시까지 내려왔어요. 왜? 3분의 1 토막, 마이너스 50%까지 내려왔잖아.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다 LNF 다 같은 종목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시간이 필요해. 기다리면 좋은 가격이 왔을 때 볼 수 있겠죠. 2차 전지. 그러면 그 뭐예요? 포스코 퓨처엠으로 대변되는 2차 전 종목 포스코 같은 경우 기다린다. 기회가 올 때까지. 자, 그다음에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전혀 반대죠. 얘는 12시였던 것이 하이닉스는 지금 6시예요. 실적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 그렇죠? 연간 분기 실적은 좀 줄어들고 있는데 낙폭이 그래도 적자가 연간 실적은 계속 쌓이고 있잖아. 자, 반면에 주가는 어때요? 9시. 7만 5천 원에서부터 13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12만 원. 이 선상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언제 꼬꾸라질지 몰라요, 주가가. 왜? 실적이 다시 살짝 안 된다. 받침이 안 되면. 절체절명이 있는. 이렇게 투자 시계를 그려놓고 이 주식을 내가 어떻게 접근할지, 몇 %를 살지. 얘는 기다렸다가 천천히 발 담가놔야 될 것 같고 떨어질 때마다 할 수 있고. 얘는 떨어지면,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은 앞으로 더 떨어지면 떨어질 때마다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고, 얘는 하이닉스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한번 돼야 하는데요. 절대 안 되는 전략적 접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종목의 후보군, 하이닉스는 후보군이 아니다. 자, 이게 개별 종목으로도 갈 수 있겠죠. 개별 종목으로 가서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식을 체계적으로 내가 배우고 싶다. 근데 그 체계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10배 나는 주식 사고 싶잖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주식은 먹어봐야 돼. 백날 내봐야 필요 없어요. 10배짜리, 20배짜리, 30배짜리 먹어봐야 됩니다. 적어도 3배짜리 이상, 3번 이상은 먹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매매를 하는, 투자를 하든 매매를 하든 단타를 하든. 그게 안 되면 복리효과를 모르는 거예요. 고기의 맛을 모르는 거야. 주식의 맛이 있는 거예요. 자르고 싶을 때 참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손절이를 안 해. 물타기 하고 싶을 때 참고. 더 갖고 3부 절반 잘 팔았는데 수익이 100% 났다가 80%로 줄어들었어. 그럼 다 팔고 싶을 때 그때 나머지 기다렸다가 더 다시 채워놔야 되는 이런 추세 매매에 대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누가 뭐라고 실제 거기서 필드에서 뛰어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거야. 그거를 몇 번 느껴야 되냐? 3번 이상 느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은 이미 90%를 제 강의를 1강, 2강, 3강, 4강, 5강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90%가 어느 정도 체계가 마련됐어요. 뭐냐? 자, 잘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있느냐? 가치는 없습니다, 얘가. 어디다 갖다 쓸 거야, 이거? 물은 가치가 있죠. 3일만 안 먹어도 죽잖아. 자, 그런데 얘는 500원. 얘는 5억. 가격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주식은 가치를 따지는 겁니까? 가격을 따지는 겁니까? 그렇죠. 가격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같이 투자하는데요. 그 가치 투자는 가치가 있는 물건이 제대로 한번 가격이 붙는 현상이 나올 때가 그게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사막에 떨어졌을 때 물이 드디어 그 가격을 찾아가는 거예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전쟁통에 아스피린 하나, 페니실린 하나, 요게 부르는 게 값이 있는 거예요. 가격을 제대로 찾아갈 때가 딱 한 번 있는 겁니다. 순환 사이클에. 자,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가격만 있는 겁니다. 가치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만 언제 나오느냐? 희소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색깔이 좋아야 돼요. 빨간색이나 하얀색이나 노란색이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그걸 누가 어떻게 해요? 커팅을 하죠, 다이아몬드를. 육각으로 만들 거냐, 네모로 만들 거냐, 동그라미로 만들 거냐. 네, 그리고 크기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어떤 주식이 좋은 주식이냐? 저는 가장 중요한 건 희소성으로 봅니다. 여러분 왜 삼성전자 합니까? 어쨌든 전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1등이잖아.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을 대표하잖아. 일본에 있는 회사나 대만에 있는 회사나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를 대신할 수 없잖아. 현재 위치에서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1등하는 거. 그런 기업을 사야 돼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 그럼 종목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업종별로. 답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크기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깎고 색깔이 이뻐도요. 손톱, 새끼 손톱 10배 좁쌀 많은 거 가치 별로 없어요. 엄지 손톱 많은 거 하나. 가격이 기하급수로 올라가죠. 무슨 얘기냐. 기업 실적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매출액하고. 재무제표. 이거는 근데 여러분은 알죠. 이미 EBS를 알고 있잖아. EBS를 알고 있으니까 됐어. 자, 그 다음에 색깔. 차트 볼 줄 알잖아. 역배열, 정배열, 5일선, 21선, 61선. RSI 보조지표. 거래량. 종목 발굴할 줄 알죠. 고평가됐는지 저평가됐는지 어느 정도 알잖아, 이제. 됐죠? 차트는 뭐 맨날 하잖아. 네. 커팅. 이게 이제 기술력입니다. 색깔, 다이아몬드 색깔 여러분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죠. 땅에서 건집어 낸 대로 그대로 색깔이 나오잖아. 사이즈. 못 바꾸잖아. 희소성. 원래 다 그대로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손댈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렇죠. 어떻게 커팅할 거냐. 이거에 따라 다이아몬드 가치가 많게는 20%에서 10%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야, 주식 투자 누구 잘해? 못해? 희소성, 크기, 색깔, 차트 분석, 기업 실적, 독과점 다 아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되면. 진짜 주식 투자의 실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몇 퍼센트를 살 거냐. 세 번만 질문해 보면 압니다. 주식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 내가 말해 이번에 2차 전지를 샀고 몇 배 먹었어. 뭐 사서 뭐 먹었어. 어떻게 몇 퍼센트를 샀는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예요. 딱 한 가지. 너 주식 투자 잘해 못해? 어떻게 투자해? 나 뭐 몇 퍼센트 샀어. 현재 내 몇 퍼센트 갖고 있어. 전 재산 중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실력은 사실 이거 하나입니다. 나는 것은 어느 단계에 오면 다 똑같아요. 이걸로 완급 조절하는 거. 커팅. 몇 퍼센트 어떻게 살 거냐.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주식 투자한다. 저걸 연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략이 어느 정도 세워졌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 복리의 개념을 늘릴 수 있을지. 어떻게 늘리실 겁니까? 계속 주식 투자해가지고 하수가 하는 겁니다. 네. 1억 투자해가지고 3억 만드는 거. 3억 해갖고 또 10억 만드는 거. 하수가는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왜? 10,000명 중에 1명 나오는 거야. 여러분 이 방식 선택할 거예요? 1억 갖고 2억 만드는 거.
2억 갖고 3억 되는 거, 3억 갖고 5억 되는 거, 5억 갖고 7억 되는 거. 시간이 갈수록 얘는 계속 연속성이 있어. 복리가 늘어나. 이거 방법은 아니라니까. 무수한 개미들이 증명이 되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는 기초편이 아닙니다. 전업으로 우뚝 서기 실력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뭐를 선택했어요? 지금 제가 하는 강의는 여러분한테 뭐 이렇다 저렇다 이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 박한샘은 그래서 난 이렇게 했다. 어떻게? 지난 25년 동안 내가 주식했는데 내가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더라. 그래서 나는 실제 이렇게 했다. 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그 전략, 시간과 복리의 개념을 어떻게 하든지 나의 걸로 끌어오기 위해서 수렴 확산이라는 이거 방법을 취했는데 전략도 세웠는데 그랬을 때 어떤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 연속성의 수단, 복리의 수단. 그래서 제가 끄집어온 게 뭐냐. 바로 ETF라는 상품을 저의 목적을 위해서 끌어왔어요. 무슨 얘기냐?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지든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든 큰 상승폭, 하락폭을 가질 때 올라갈 때는 2억 벌고 1억 갖고 3억 되고 떨어질 때는 3억이 다시 2억 되고 맨날 이거 힘들더라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과연 10년, 20년 뒤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되더라 이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해외 주식을 해볼까? 선물 옵션을 해볼까? 아니면 금을 투자해야 되나? 채권을 해야 되나? 무수한 상품들을 살펴보고 만져보고 관찰해보고 내린 결정이 뭐냐? ETF를 하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주가가 떨어지든 주가가 올라가든 주가가 떨어지든 주가가 올라가든 상관없이 복리의 개념으로 연속성 있게 내 계좌를 계속 불릴 수 있는 방법. 뭐 해가면서? 주식을 주로 해가면서 보조로. ETF라는 상품을 저는 선택했어요. 여러분은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 걸 선택하세요. 아, 나는 미국 테슬라 선물, 개별 주식 선물 매매하면 좋다. 아니면 달러 투자하면 된다. 금하고 나는 섞어서 할 줄 안다. 채권하고 섞어서 할 줄 안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개발하세요, 여러분 거. 근데 그거 찾다가 진짜 오래 걸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저는 ETF를 찾았어요. 그렇게 해서 ETF가 처음에는 거래가 많이 안 됐습니다. 요즘에야 많이 되지만. 그래서 ETF는 약자가 뭐냐? Exchange Traded Fund. 즉 펀드는 펀드인데 어떻게 됐다? 네. 사고팔고 주식처럼 장중에 실시간으로 사고팔고 즉 트레이디드 할 수 있는 펀드라는 거예요. 펀드는 가서 환매하고 가입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D+1일, D+1일. 얘는 실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상장된 주식처럼 똑같이 상장됐어요. 주식이에요. 그런데 펀드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거래세가 있어요, 없어요? 거래세가 없습니다. 자, 잠시 뒤에 이게 놀라운 거를 만들어냅니다. 자, 몇 개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은 평생 4개만 하십시오. 한국에 계실 때. 나는 주식한다. 주식만 한다. 그러면 평생 4개 ETF만 하면 돼요. 자, 코드 번호로 외웁니다. 코덱스 선물 인버스, 고버스라고 하는 거. 종합주가지수가 10% 떨어졌을 때 20% 수익이 나는 거. 즉 마이너스 부호를 갖는 거죠. 인버스니까. 코드 번호로 외우세요. 코드 번호 252670. 종합이 올라갈 때 10% 올라갈 때 20% 올라가는 거 레버리지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종합주가지수가 10% 올라갈 때 레버리지는 말 그대로 지렛대 효과예요. 코드 번호 12630. 20% 올라가요. 그러면 종합주가지수가 100%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15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까지 갔잖아. 종합이 코로나 때 1470, 1450에서 3300까지 갔잖아요.
서브프라임 때 899포인트에서 2200포인트까지 갔잖아요. 신속하게. 대폭락이 나온다. 종합이 100% 움직이면 레버리지는 몇 프로 수익이 날까요? 얘는 말 그대로 펀드입니다. 어떤 펀드? 코덱스 200 레버리지라는 것은 많은 레버리지가 있고 코덱스를 카피한 게 많이 있어요. 자, 삼성에서 만든 펀드냐, 미래에셋에서 만든 펀드냐. 근데 왜 이걸 선택하냐? 거래량이 가장 많아. 종합주가 지수를 카피한 펀드 중에서. 우리나라 코스피 200은.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것만 해도 된다는 얘기, 제 얘기는. 거래가 가장 많은 거, 유동성. 그러면 200%가 수익이 나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종합이 앞으로 주가가 대폭락이 나왔어. 혹은 주가가 폭등했어. 대폭등이 왔어. 근데 조만간에 추세 대폭락이 나오거나 추세 대폭등이 나올 것 같아.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어. 50% 이상 움직일 것 같아. 레버리지 1,000만 원어치, 인버스 1,000만 원어치를 사놔요. 코드번호 2526770. 실제 그렇게 됐어. 1년이든 2년이든. 어떻게 될까요? 1,000만 원짜리는 2,000만 원이 돼요. 그렇죠? 레버리지는. 만약에 1,500포인트, 3,000포인트 갔다면. 내가 1,000만 원 투자한 게 종합이 100% 올라갔으니까 3,000만 원이 됐겠다. 그렇죠? 200% 수익이 나야 되니까. 대신 인버스는 어떻게 될까요? 3분의 1 토막 되겠죠. 1,000만 원이 350만 원 혹은 300만 원. 200만 원 됐다고 합시다. 그냥. 합쳐서 3,200만 원. 2,000만 원 투자해갖고 3,200만 원.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네요.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일이 있을까요? 5년에서 10년에 한 번씩 꼭 이런 일이 있습니다. 50% 이상. 자, 이 전략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내가 목표한 수익률, 나는 안전하게 하고 싶다. 까먹는 숫자를 안 하고 싶다. 그런데 나는 시간은 많아. 됐죠? 5년에 더블씩 한 번만 내면 돼. 그런 전략을 딱 하고 목표를 딱 세우고 거기에 난 목적에 맞는 상품이 뭐가 있을까? 선택하는 겁니다.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4개만 외우면 되네. 쉽지만 여러분은. 저는 이걸 찾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4만 개 상품을 선택해야 됐을 수도 있어요. 금을 투자하는 게 나은지, 금리가 나은 건지, 돈육을 선물을 할지, 목축을 할지. 무진장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선택한 겁니다. 어떤 목적?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하게 10억을 모을 수 있을까? 주식 투자의 복리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끄집어 온 겁니다. 나의 목적에 맞게. 여러분은 여러분 맞게 하면 돼요. 자, 시간이 지금 2분 남았는데요. 전략이 왜 중요한 건지.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깨우쳐주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10페이지가 더 남아있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대표님, 저는 주식 투자를 10년 했습니다. 20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매일같이 데이 트레이딩을 해요. 1년 250일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데 작년에 1억 원, 1월 1일 날 1억 원이었던 게 지금도 10월 중순인데 지금도 1억 원입니다. 미치겠어요. 돈 찾아 뺏은 거 하나도 없어요. 매일같이 1억 원 갖고 샀다 팔았다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데 저 실력 없죠. 접어야 될 것 같죠. 이러다가 굶어 죽겠죠. 집에 돈 갖다 준 게 하나도 없잖아. 본전이잖아. 1년이 지나가는데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죠? 여러분 이 강의 지금 들으시는 분이라면 행운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보세요. 여러분 실력이 전혀 바뀌지 않아. 이 실력이 됐는데도 그대로 가. 원금 1억을 갖고 매일같이 샀다 팔았다 했는데 내년도 크리스마스 12월 24, 5일 날에도 여전히 잔고가 1억이야. 생활비 집에 한 분도 못 갖다 했어. 와이프가 다행히 공무원이라 뭐 다른 사업을 해갖고 거기서 갖다 생활비 쓰고 있어. 남편은 매일같이 주식만 샀다 팔았다. 전기세만 나가. 다른 건 안 나가. 엄청난 실력자입니다. 어떤 실력자냐. 조만간에 그분은 10년 지나면 1,000억 원 모을 수 있어요. 단 지금 딱 1분만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지 보세요. 1억 원이 있다고 봐요. 매일같이 내가 샀다 팔았다 해. 주식은 거래세라는 게 있습니다. 수수료 말고. 증권회사 수수료, 키움증권 1억 원어치 샀다 팔았다 HTS 할 때 15,000원 뛰는 거 말고 왕복 3만 원 말고 세금이 있어요. 옛날에는 0.35야.
지금 이걸 계속 낮춰주고 있어. 일단 0.25라고 제가 계산할게요. 그러면 얼마요? 25만 원이에요. 1억 샀다 팔면 왕복. 세금 수수료는 3만 원 빼더라도 그건 계산 안 해. 250이면 얼마요? 7,500만 원이에요. 무슨 얘기냐? 매일같이 데이 트레이딩하는 여러분이 그 치러야 되는 세금이 1월 1일 날 1억 원이었는데 지금도 1억 원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벌써 7천만 원을 세금으로 75%, 원금의 75%를 밑바탕에 깔고 가는 거예요. 수수료 3만 원까지 계산하면 사실 100%가 매매 비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손실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런데 이 비용을 감당하고도 매일같이 250일 동안 1월 1일 날 1억이었는데 지금도 10월 6일 날 아직도 저는 1억입니다. 제 실력 없는 거죠, 대표님? 75%의 비용을 치렀는데 원금이 1억 원이야. 그러면 만약에 이 세금만 없다고 생각해봐. 하루에 0.25. 1년에 80%씩 수익을 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엄청난 실력자라니까. 그런데 네가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어. 너의 엄청난 실력인데 노는 판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주식은 세금을 떼.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제 강의를 듣고 ETF로 바꿔봐요. 종합주가지수만. ETF는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주식 거래세, 양도소득세 말고 수익 난 거 떼는 거 말고 거래세. 1억 원어치 샀다, 1억 원어치 팔 때 손인이든 손실이든 이거 뗀단 말이에요. 0.2든 0.3이든 떼요, 우리나라가. 근데 ETF는 없어. 왜? 펀드잖아. 펀드가 이미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상품으로 짜집게 된 거기 때문에 얘는 주식이 아니에요. 펀드기 때문에 세금을 안 떼, 거래세를. 뭐를? ETF. 아까 얘기한 ETF는 어떤 ETF든지 안 떼요, 주식형 ETF는. 그럼 여러분이 매일같이 샀다 팔았다 되면 수수료만 나가는 거야. 키움증권 똑같아요, 주식하고 수수료. 1억당 15,000원. 세금 있어요, 없어요? 거래세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1억 원이 그대로 매일 떼고도 1억 원인 사람이 지금 벌써 7천만 원 버는 거야. 1억 7천만 원이에요. 복리가 늘어나죠. 이런 사실을 몰랐잖아. 지금 제가 똑같은 얘기를 몇 년째 하느냐?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왜 25년 전에 얘기 안 해요? 그때는 이 상품이 없었어. 있었는데 그 거래가 안 됐어. 이해되셨죠? 2010년 이후 지금 제가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실천해 보세요. 아니 정말이야. 데이트대로 먹고 산다며 1년에 1억씩 벌어. 100%씩. 복리로 늘어나니까. 10년이면 1억이 20억, 30억 금방 됩니다. 실력 늘었어요? 하나도 안 늘었어. 판만 바꾼 거야. 주식에서 ETF로. 아, 왕창 벌었겠지. 뭘 왕창 벌어? 0.25%. 박혔잖아. 버는 것도 아니지. 맨날 주식에서 벌었던 거 세금으로 까먹었던 거지. 여러분 실력 그대로, 매매 스타일 그대로, 모든 거 다 똑같이 그대로. 대신 판만 바꾼 거야. 이게 전략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다음 주에 나머지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다운받는 법 말씀드렸죠? 박한쌤의 야간 수업에 자료 올려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그러면 이렇게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